안녕하세요. 나는 간암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최송아입니다. 간힐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낭, 담도암 발생률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초기에 발견한 경우 절제가 가능합니다. 담즙 정체가 지속되면 담관염뿐 아니라 간경화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담즙은 강알칼리입니다. 원래는 위산과 만나 중화되어야 하지만 제갈길을 가지 못하고 역류하거나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담즙은 위산과 만나 소장으로 가야 하는데요.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강산성인 위산만 소장으로 흘러들어가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사로 빠르게 내보내게 됩니다.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을 때 담도 배액관을 삽입해 인위적으로 빼는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시술 부위의 염증입니다. 담도관에 응급으로 설치는 했지만 이것이 자리를 편안하게 잡느냐에 따라 몇 번씩 응급실을 오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암말기 환우들은 면역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염증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먹게 되지만 이 항생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보통 병원에서도 10 내외의 황달 수치에서는 스텐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황달 수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담도배액관을 설치한 경우 담즙의 색, 양을 매일 체크하게 됩니다. 평소 관을 통해 담즙이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정상입니다. 구분이 힘들다면 확인을 위해 관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담즙배액관이 빠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열이 지속되고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담관에 감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양이 변화됐을 때 담즙량이 줄어든 것인지 배액관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쉽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가장 먼저 배액관의 줄이 꺾여 있거나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찌꺼기로 인해 막힌 경우는 줄 부분을 눌러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염수를 주입해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후에도 배액관 막힘 증상이 지속된다면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술 후에는 장의 기능, 바닥난 효소들을 보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깔끔한 소화 흡수를 돕는 천연 효소로 말부미 수치, 황달 수치를 잡아나가면서 담도배액관, 스텐트를 제거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